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김채동 씨도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 데리고 병원에 간 경험은 많으실 거잖아요. 많죠. 네, 근데 혹시 아이가 내시경을 한 적도 있나요? 글쎄요,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아이들도 내시경이 일단 가능한지 그것부터 궁금합니다. 네, 어른들은 이 위 내시경 정도는 정기적으로 받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기본 검사로 알고 있는데요. 아이들한테도 이 소화기 질환이 있을 때 내시경 검사가 가능할지 저도 궁금합니다. 아이들은 일단 병원에 가면 배 아프다고 떼굴떼굴 구르고 뭐 그럴 텐데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늘 부모님들 입장에서 아이들 내시경이 가능하다 그 생각에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전북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순철 교수와 함께 소아 내시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내시경 검사가 보편화되면서 건강검진을 할 때도 위내시경 검사는 기본 검사에 포함될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는 내시경 검사에 대한 정보가 적어 실제 실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요. 소아 내시경에 대해서 소아청소년 전문의 김순철 교수와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교수님, 저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 내시경이 가능한지 저는 아예 그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정말 가능합니까? 예,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고 심지어는 의료인들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모두 소아에서 가능합니다. 네. 이제 출생 이후에 1개월까지를 신생아라고 하는데 이런 위장관 내시경은 이런 어린 신생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구부러지는 내시경을 사용한 게 외국의 경우에 소아내시경은 1970년대 초반부터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최근에 와서 이런 소아내시경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네. 아니, 그 작은 신생아 때부터 가능하다고 네. 하니까 참 놀라운데 그런데 보통 우리가 부모로서 소아과에 가면 내시경을 권유받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이제 국내에서는 소아내시경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서 적극적으로 시행된 게 최근의 일인데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소아내시경을 시행하는 곳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경기 지역은 이렇게 크고 작은 센터들이 있어서 소아내시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저희도 그렇지만 도내에 한 곳 정도 이렇게 소아내시경 센터가 있고 내시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아이들은 물론 성인 내시경을 하는 곳에서도 시술이 가능한데요. 이제 소아는 아무래도 내과에서 시술하기에는 조금 어려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소아내시경 센터로 전원이 와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소아내시경은 조금 한정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경우에 소아내시경을 하게 되나요? 이제 소아 위내시경은 크게 진단을 위해서 하기도 하고 또 치료를 위해서도 시행을 합니다. 진단을 위해서는 이제 상복부에 복통이 심하게 있다든지 이제 검사를 했는데 원인을 잘 알 수 없을 때 그리고 뭔가를 잘 못 삼킬 때 그리고 이물질에 의해서 이물을 제거해야 되거나 이물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도 시행을 합니다. 또는 이제 아이들이 구토를 오랫동안 계속 지속한다든지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피를 토하거나 혈변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 또 설사가 오래 가거나 네. 그리고 위장관 알레르기가 있거나 또 아이들은 이제 성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체중 증가가 잘 안 되는 경우에도 내시경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치료하는 경우에는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위루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소아에게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위루관 시술이라든지 앞서 말했던 이물을 삼킨 아이들을 확인하고 이물 제거를 위해서도 위내시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시경이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아까 피를 토하거나 출혈을 할 때 내시경으로 확인이 되면은 지혈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 의외로 이렇게 용종 같은 게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용종을 또 발견을 하면은 제거하기도 합니다. 들어보니까 위 내시경이 필요한 경우인 것 같은데 사실 내시경이 위 말고 대장 내시경도 있잖아요. 네. 아이들이 대장 내시경을 하기도 하나요? 네, 대장 내시경도 이제 비슷하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 설사가 지속되거나 체중이 너무 작다든지 그리고 영양장애나 또 복통이 뭐 하복부 복통이 심하게 있는 경우에 검사를 위해서 치료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빈혈이 심한 아이들 또 이제 혹시 출혈이나 이런 원인이 있는지 발견하기 위해서 내시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장 내시경에도 용종 같은 것들이 발견되는 일들이 드물게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용종을 확인하고 제거를 위해서도 시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내시경을 사실 모든 소아에게 흔하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필요한지는 전문의에 의한 적절한 판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궁금해지는 건데요. 어른들하고 똑같이 같은 장비의 사이즈로 내시경을 하는지 아이들은 아무래도 몸집이 작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내시경 장비들은 이제 동일한 장비를 쓰기는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몸 안으로 실제 들어가는 줄은 소아내시경을 할 때는 조금 더 가느다란 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들도 이제 경비내시경이라고 해서 지름이 조금 가느다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는 이제 그런 가느다란 내시경을 하는데 또 의외로 한 체중이 한 10kg 이상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몸무게가 되면은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어른들 하는 내시경으로 해야 되나 싶겠지만 이제 의학적으로는 사실 성인용 내시경 장비를 사용해서 대부분의 소아들도 검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어느 때 이 내시경이 필요한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결국 뭐 성인 때나 소아 때나 비슷한 증상이나 진단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성인한테는 비교적 그렇게 흔하고 소아는 우리가 이렇게 낯설고 그럴까요? 오히려 그 어린아이들이니까 말을 못하니까 내시경이 더 활발하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 성인들은 보통 우리가 뭐 암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검진을 통해서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또 그것을 또 치료하고 이런 목적으로 많이 시행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인은 뭐 연령이 30살, 40살 이렇게 되면은 뭐 미리 검사를 해서 내시경으로 빨리빨리 이렇게 검사 찾아내고 이렇게 하는데 소아는 제가 이제 앞서 말했던 그런 경우들이 또 그렇게 많이 흔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소아 때는 그런 암이 발견되거나 하는 일이 적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내시경을 이렇게 뭐 활발하게 시행하거나 뭐 검진 차원에서 뭐 몇 살이 되면은 소아내시경을 해보자 이렇게는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뭐 사실 이 소아 내시경실이 어떻게 생겼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내부 모습이나 장비는 어떤가요? 예, 이제 센터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는 성인 내시경실과 좀 이렇게 분리된 공간으로 소아 내시경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자료에서처럼 내시경이 본체와 모니터 그리고 이제 몸 안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줄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렌즈가 이제 줄 끝에 부착돼 있어서 이 줄을 몸 안에 삽입을 해서 화면을 보면서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줄에는 또 작은 통로가 있어서요. 앞서 말했던 어떤 치료나 시술을 할 때는 그 통로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장비들 가느다란 또 도구를 넣어가지고 치료 내시경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아 내시경이 이루어질 때는 안전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면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합병증이 생겼을 때 빨리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 카트도 잘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또 이제 내시경을 시행하는 의사도 응급한 상황 때 빠르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 위 내시경, 장 내시경 또 어느 부위를 확인하게 되고 또 치료는 가능한지요? 이것도 이제 제가 자료로 잠깐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그림에서처럼 일단 위내시경은 입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입안의 병변들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식도를 넘어서 위 12지장까지 내시경을 진입을 해서 병변을 확인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는 이제 항문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줄이 들어가기 전에 항문 주변의 병변도 확인을 하고 그
그다음에 학문을 통해서 뭐 직장, 다음 하행결장, 횡행결장, 상행결장, 그리고 맹장, 그리고 이제 소장으로 이어지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마찬가지로 뭐 용종이 있다든지 지혈이 필요하거나 하면은 도구를 사용해서 이제 내시경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아이들에게 내시경을 했을 때 진단받을 수 있는 질환들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이제 성인에서는 주로 암 진단이 목적이고 암을 치료하는 게 이제 내시경을 많이 시행하는 이유인데요. 소아는 이제 위장관 암은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소아도 뭐 10대에는 드물게 발견되는 일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식도 부위 병변에서는 주로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뭐 바이러스, 진균성 식도염, 그리고 부식성 식도염이나 간혹 아이들이 이제 식도가 좁아져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식도 협착증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완 불능증이라든지 이런 병들을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또 드물게는 식도 탈장이나 아니면 이제 위와 십이지장에는 뭐 여러 다양한 형태의 뭐 궤양이라든지 염증 같은 병변들, 그러니까 성인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발견되는데 성인보다도 더 많은 빈도로 그런 위염이나 뭐 위궤양이라든지 이런 질환들은 소아에서도 발견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헬리코박터 같은 것들도 좀 이제 관심이 많은데요. 네. 헬리코박터를 진단하는 검사로서도 이제 소아 내시경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이물질 아이들이 삼켰을 때 예. 위내시경으로 이렇게 처치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아이들 뭐 그런 뭐 장난감 같은 것도 삼키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럴 때마다 위내시경으로 다 관찰해야 되나요? 위 안에 음식이 있으면 어쨌든 위내시경은 할 수 없습니다. 네. 금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가지고 이제 위가 비어 있게 되는 시간을 갖고, 그다음 또 물체가 뭐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뭐 종류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또 자연 배출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 사이에 사실 배출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한 위내에 있는 물체의 크기, 둥근 거는 한 지름이 25mm 이상인 경우에는 잘 소화해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또 뭐 길이로 했을 때는 한 4cm, 5cm 이상의 길이가 긴 것들은 또 위를 벗어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금식 시간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내시경을 시행해서 제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우리 수은 전지라고 납작한 형태의 전지가 있는데, 이제 이것이 식도에 걸려 있을 때는 사실 금식 시간도 고려하지 않고 빨리 제거하는 게 치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수은 전지가 식도에 걸려 있게 되면은 식도 손상이 한 먹은 지 1시간 정도 되면서부터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하여튼 수은 전지를 먹었을 때는 빨리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네. 예. 그 금식이 이제 기본인데 내시경 할 때 성인들이 아마 당연한 건데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죠. 예, 아이들도 이제 금식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는 보통 저녁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밤부터 아침까지 아침 식사하지 않고 내시경을 검사를 받습니다. 근데 네. 소아도 이제 비슷하거든요. 소아도 큰 아이들은 성인과 동일하게 내시경을 시행할 때는 그렇게 보통은 한 12시간 정도 충분히 금식 시간을 갖도록 권고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뭐 분유나 이런 거를 먹는 아주 어린 영유아들도 그렇게 금식을 해야 되는가, 그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인과 비슷한 음식물을 섭취하는 연령대의 소아는 성인과 비슷하게 금식 시간을 갖지만 네. 이렇게 분유를 먹거나 아주 어린 영유아들은 한 3시간이나 4시간 정도의 금식 타임, 그러니까 위가 조금 비는 정도의 금식 타임만 맞춰서 내시경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뭐 소화가 되는 그 시간은 또 연령에 따라 다를 테니까요. 근데 금식도 금식인데 우리 성인 같은 경우에는 뭐 자신이 수면 내시경을 받을지 비수면 내시경을 할지 선택권이 있잖아요. 예. 소아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소아도 이제 선택해서 수면 내시경이나 비수면 내시경 중에 선택이 가능한데요. 이제 뭐 거의 소아의 마음이라기보다는 부모님의 마음이겠죠. 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한 10살 정도가 넘어서면 이제 얼마나 내시경을, 또 시술자는 아이가 편안하게
잘 있어야지 시술을 할 수 있거든요. 네. 뭐 가만히 있으려고도 안 하는데 시술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보통 이제 그런 목적으로 그런 정도의 수면을 약을 써서 약간 이제 잠잠하게 하고 좀 기억을 지운다든지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내시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뭐 10몇 살 정도 뭐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의 큰 청소년 연령의 아이들은 성인과 동일하게 본인이나 부모님들이 원할 때 비수면으로 내시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가능하지만 주의는 필요하다. 뭐 이렇게. 가능한데 이제 제가 경험상 봤을 때 보호자와 함께 온 소아가 비수면을 선택하는 일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걱정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호흡 부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신경이 좀 쓰이는 것 같고요. 예. 그밖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사실 그 내시경의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인의 경우에도 이제 뭐 순환기계 문제도 있고 또 뭐 호흡기계 문제도 합병증으로 잘 발생할 수 있고 뭐 장천공이나 출혈 뭐 감염 같은 것들을 주요 합병증으로 꼽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소아는 어떤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성인들보다는 이런 합병증의 발생 자체는 적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소아에서 수면 내시경을 했을 때 그것도 이제 약물의 사용 용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시술하는 의사가 잘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그 소아들은 특히 수면 약물을 사용하고 재운 상태에서 내시경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기도나 이런 것도 성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좁고 작기 때문에 네. 호흡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잘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아 내시경 경험이 적은 선생님들은 이제 내시경을 하는 중에 아이가 갑자기 숨을 안 쉬면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니까 당황을 하게 되고 네. 이제 앞서 제가 소아내시경실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야 된다고 얘기를 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수면으로 인해서 내시경 시술 중에 호흡이 떨어지거나 이런 합병증은 흔하게 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잘 대처를 하면은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잘 내시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사실 소아내시경을 하는 중에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그 수면으로 인한 호흡 부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 김순철 교수와 함께 소아 내시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달부터는 전국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교직원이 매달 한 번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네, 최근 그 어린이집을 고리로 한 집단 발병이 이어지자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은 거죠.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달에는 백신 접종도 시작이 된다 그러죠. 네. 그런데 이 어린이를 돌보는 기관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함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어느 한쪽에라도 방심을 하면 그 순간 감염의 고리가 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생활하는 거 보면 정말 안쓰럽고 안타까운데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이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알아본 소아내시경과 관련해서 더 알고 싶은 경우, 뭐 또 다른 질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